자, 9월 15일 컴퓨터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네, 수행 4번은 위에 있는 수행 3번과 연결해서 해야 될 수행인데요. 앞 시간에서 우리가 컴퓨터 한 대 120만원 매입한 거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과목은 비품으로 하고 고정자산 코드는 3002번으로 자산명은 컴퓨터로 취득일은 그 날짜, 그 다음에 상각방법은 정률법, 취득금액은 120만원. 왜냐면은 이 세액은 이 비품 자산이 아니죠. 우리가 좀 전에 입력할 때 세액은 다른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네. 부가세 대거금으로 처리했죠. 여기 있는 요 세액은. 그러니까 부가세 대거금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신규 취득 금액은 공급가액만 보는 게 맞는 거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단기에 매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로가 되겠고, 내용연수 5년이고 관리부에서 사용할 컴퓨터이기 때문에 경비구분은 판매관리비. 여기서 경비는 왜 나오느냐? 우리가 이 유형자산은 결산 때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잖아요. 그 감가상각비가 800번대의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수행하러 가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고정자산 등록 지난번에 한번 해봤죠. 자, 위에서 엔터 3번 치시고요. 여기 계정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계정 과목을 비품을 선택해 줍시다. 212번 비품. 자, 자산 코드는 거기 표에 있는 3002번 쓰겠습니다. 3002 엔터. 자산은 컴퓨터라고 하자 그랬어요. 컴퓨터. 취득일은 2021년 0915 기초가액이 아니라 신규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신규에다가 120만원. 그 다음에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요. 9번의 상각방법을 정률법 0번 그대로 두시고, 밑에 1번은 정액법이고 0번이 정률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라는 숫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10번에. 그리고 경비구분 800번 때는 이대로 두면 됩니다만, 만약에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면 여기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코드를 가지고 800번 때 그대로 주시면 되고, 이게 9월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정률 45.1%를 적용했을 때 90, 11, 12 4개월치의 감가상각비는 18만 400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걸 계산을 한번 우리가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죠. 4개월치를 왜 계산하냐면, 이 컴퓨터의 취득월이 9월이잖아요. 그러면 9월부터 12월로 월할 계산을 합니다. 9, 10, 11, 12. 자, 그러면 정률 45.1%죠. 여기 0.451.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서 맞춰보죠. 자,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취득금액 120만원, 거기에다 곱하기 정률 0.451 또는 45.1% 니콜 하면은 54만 1200원이 1년 내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런데 4개월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는 겁니다.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18만 400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18만 400원, 여기 회사 계상 상각비가 18만 400원이
맞는 거죠. 이런 계산을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20번에 회사 계상 상각비가 나중에 결산 자료 입력할 때 이 자리 이 금액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고정자산 등록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창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 4번은요. 고정자산 등록하라는 문제 시험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수행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의 FAT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교육비는 또 면세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사업이. 그래서 미래교육원이라는 교육, 여기 종목이 교육이고 업태가 서비스로 되어 있죠. 예, 면세 용역이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계산서. 자, 우리가 매출에서 계산서 매출은 13번이었잖아요. 이건 매입이죠. 우리가 받은 거니까. 발급을 받은 거예요. 교육비를 지출했으니까 지출한 것을 매입이라고 그래요. 예, 교육비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매입이니까 53번. 예. 계산서 매출은 13번. 계산서 매입은 53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을 53번으로 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상품이 아닌 컴퓨터를 정리할 때, 전표에 입력할 때도 유의사항이 많았죠. 상품을 비품으로 고친다든가 조목조목 좀 손볼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볼 때가 많습니다. 자, 53번 유형이라는 것 잘 체크하시고 날짜를 9월 20일로 바꾸겠습니다. 자, 날짜 9월 20일로 수정하시고 유형은 53번 면세 매입, 품명은 FAT 교육,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30만원, 거래처는 미래교육원,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도 1번 해서 전자입력으로 처리합니다. 분계는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대변의 현금은 맞습니다. 대변의 현금은 맞는데 차변 30만원이 지금 상품으로 돼 있죠. 예. 우리가 교육비를 상품이라고 하지 않죠. 교육비는 비용입니다. 개정 과목 뭘로 하면 될까요? 네, 교육훈련비입니다. 네, 교육훈련비 회계실무교육은 판매관리비로 해야죠. 825번 교육훈련비 800번대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이 말이죠. 무조건 차변이 상품이 돼요. 예.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환경 설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 아닌 거래인 경우에 밑에 분계를 무조건 한 개 이상 고칠 것이 있다. 분계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꼭 분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53번도 해봤네요. 그러면 51번, 53번 예, 해봤고 이제 나머지는 뭐가 나올까요? 다음 어디로 갔죠? 여기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아이캔 박스 요약 핵심 정리하는 것.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이게 정의한 거 보니까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를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매입세액을 지급하였어도 부가가치 세법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8가지의 유형이 있다 하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 미수령. 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안 했다 이거예요.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아니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고 잘못된 거, 매입세액 공제 못 받고요.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했다. 아니면 틀리게 제출했다. 이거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부실기재했다는 건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 반영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문제냐면은 그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빼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1, 2번은 잘 안 나와요. 세금계산서 미수령이라든가 뭐 필요적 기재사항의 불분명이라든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은 이론 시험에는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전표 입력 문제로 해서 1, 2번을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내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자, 우리 실무수행 문제로서는 3번부터는 잘 나와요. 사업에 관련 없는 지출. 아까 제가 기부금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난로 같은 걸 사가지고 노인정에 기부하겠다. 회사가 그거 부가세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표이사가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가령 노트북을 사왔다고 봐요. 대표이사가 컴퓨터 매장에 가가지고 노트북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쓰려고 노트북을 사온 게 아니고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자기 자녀에게 학교 가서 쓰라고 노트북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회사 앞으로 받아왔어요. 이게 바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죠.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를 구입했다든가 렌트카 회사에서 임차했다든가 임차했다든가 또 그런 차를 유지하면서 수리했다든가 이런 수리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여기서 승용차는 1000cc,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말하고요.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를 우리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고 그래요. 개별 소비세. 그래서 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시험에서 배기량 몇 cc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배기량이 800cc짜리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해 줍니다. 구입에 관한 거, 렌트, 임차에 관한 거, 또 수리, 유지에 관한 거. 그건 해줘요. 그리고 승용차라 하는 것은 8인승 이하를 말합니다. 8인승 이하. 그러니까 9인승부터는 여기에 그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승용차 하면은 8인승까지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8인승 이하의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 이것도 아주 자주 나와요. 접대 목적으로 뭘 선물 세트를 샀다, 이런 거.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이것도 TAT 2급에 가면은 이것도 잘 나와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왜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걸 왜 따지느냐? 겸용 사업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과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는 사업이 이게 지금 학원 사업을 면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2층에다가 삼성 컴퓨터 대리점을 제가 한다고 봅시다. 2층에. 그리고 3층에는 컴퓨터 학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컴퓨터를 5대를 샀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5대를 샀는데 매장에서 팔려고 산 게 아니라 학원에 노후된 PC를 바꾸려고 샀어요. 그러면 그거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 팔려고 하는 것처럼 매장에 팔려고 하는 것처럼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돼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2개 사업을 다 같이 하고 겸용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유혹이 생기겠죠. 이거 학원에서 쓸 건데 설마 세무서에서 그걸 알겠어? 모를 거야 하고 유혹이 생깁니다. 세금 안 내면 뭐 돈 버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에요. 여러분 원래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지출.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지출이란 무엇인가? 토지를 이번에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아니라 계산서나 아니면 일반 영수증 같은 걸 받아도 돼요. 부동산 거래니까. 그리고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도 안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이번에 사고 이 토지가 정리가 필요해요. 앞으로 공장을 지으려면 그 배수로 공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올겨울에 이게 눈이 쌓이고 그러면 토지가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배수로 토목 공사를 하고 철조망 울타리를 한번 쭉 쳤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그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겠죠? 거기다가 공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공사 물어보니까 뭐 5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 그럼 부가세 50만 원. 그래서 500에 부가세 5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공사하고 나서. 그 50만 원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공사가 토지 조성과 관련된 공사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8번째.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세. 이것도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는 사람은 너무나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을 했더라도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그렇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세금계산서 받아오면 돼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만은 일단은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이론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주의 관찰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요 정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건가? 혹시 또 혹시 승용차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된 것이 아닌가? 또 접대비 관련된 것은 아닌가? 면세 관련된 것은 아닌가? 토지 조성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가? 요것만 매입매출전표 문제 입력할 때는 요것만 잘 살피면 됩니다. 요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그러면 위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서 54번 불공으로 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 이런 것은 일반 전표. 이것이 뭐냐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받은 불공에 해당되는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선물 세트를 샀다든가 승용차를 수리하고 현금을 주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다든가 이런 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 아예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전표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비용 처리, 차 고쳤으면 차량 유지비, 접대비면은 접대비, 부가세 포함해서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고, 여기 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불공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은 이것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예요. 발급받은 거. 그래서 54번 불공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이어야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중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 그것만 54번입니다. 증빙이 다른 거면 안 돼요. 심지어는 계산서 받은 것도 안 돼요. 계산서. 네. 계산서 받은 거. 요 밑에 나올 겁니다. 예. 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불공이 될 수 없어요. 계산서는. 자, 여기 안 나오나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불공이 아닌 경우.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불공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뭐냐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서가 있어요. 계산서를 보여주고 그 밑에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접대할 목적으로 동양화를 구입했다. 뭐 이런 문제를 본 것 같아요. 동양화가 미술 작품이죠. 그림이잖아요. 그 면세예요.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만약에 이천 화랑에서 동양화 한 점을 6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매출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동양화를 구입했다 하고 계산서가 딱 있는데 이제 우리 공부한 시험 보는 분들이 이거 접대할 목적으로 그림을 샀지 이건 불공이야 하고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유형을 54번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틀렸어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54번은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만 5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서로 접대 목적으로 동양화를 사면 선생님 뭐로 해야 돼요? 계산서 매입은 전부 53번이에요. 예. 그 용도가 뭐 접대 목적이든 기부 목적이든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이든 목적에 관계없어요. 그게 어디에 쓰이든 간에 계산서 매입은 다 53번. 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런 예제를 어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가끔 이 불공을 그렇게 너무 확대하시면 안 돼요. 불공은 세금 계산서 중에서만 불공이라는 유형이 있다. 자,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6번.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수표로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습니다. 자기압 수표는 현금입니다. 자, 액자가 과세고요. 세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사에다가 걸으려고 액자를 산 게 아니라 매출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액자를 샀다는 거예요. 접대비죠. 그래서 이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세금 계산서니까 이게 54번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54번 유형으로 입력을 합니다. 날짜는 9월 23일이죠. 네. 날짜를 9월 23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은 54번이 돼야 되고요. 자, 54를 선택하게 되면 언제나 이 팝업이 뜹니다. 불공제 사유가 뭐냐? 사유별로 부속 서류가 또 만들어져요. 사유별로. 그래서 이거는 접대비 관련된 거니까 저기 번호로 9번. 네. 번호로 9번 여기 클릭해 주시고 선택.
네, 품명에다가 액자 14개 25,000원. 그리고 거래처는 황태자편시.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분계는 자기압수표가 현금 거래예요. 그래서 1번 분계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그렇지만 출금, 대변의 현금은 맞습니다만은 상품이, 이게 액자가 상품일 리가 없죠. 접대비로 바꿔야 돼요. 예. 코드란에다가 접대하셔가지고 813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는 말이죠. 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서 분계하지 않고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부가세를 접대비 비용에 합쳐버립니다. 부가세가 비용이 돼버려요.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들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죠. 이건 공제 못 받으니까 접대비면 접대비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승용차를 샀다. 승용차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부가세가. 이거는 이제 비용이니까 비용에 포함되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수행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이고 5인승, 이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일단 승용차이기 때문에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상 분계하면 안 되고 혼합 분계로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부과되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 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54번.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면 54 불공유형으로 입력해야 된다. 이거는 승용차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9월 25일로 날짜 바꾸겠습니다. 유형은 54. 자, 사유를 번호로 3번에 해당이 됩니다. 번호로 3번이 뭐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자, 선택하시고. 품명에는 그랜저. 공급가액에는 2,500만원. 거래처에는 믿음자동차.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하시고, 이게 외상이지만 외상분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혼합. 자, 혼합은 반자동인데 항상 우리가 매입 50번 때 매입 유형을 선택하면 차변이 늘 상품이 돼 있어요. 이건 상품이 아니니까. 자, 그랜저는 개정 과목이 뭘까요? 예,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개정 과목이죠. 차량 운반구 208번. 이것도 보시면 이 차량의 취득원가에 부가세하고 공급가액이 다 포함이 됐죠. 부가세가 차량의 취득원가가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컴퓨터를 고정자산에 등록할 때 취득금액은 120, 공급가액만 기록했지만 이 차량을 등록한다. 고정자산에 부가세 포함한 것을 취득원가로 기록해야 맞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이건 넣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대변. 대변의 부채는 개정 과목이 뭘까요? 예,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253번이고요. 금액은 2,75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믿음자동차 맞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차변 대변 금액 일치하는지 이런 것 등을 보셔야 되겠다. 불공이었습니다. 승용차 관련된 거. 자, 8번이 바로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했네요. 예. 이때 한번 보세요. 신규 취득 금액이 2,500이 아니라 2,750이죠. 자, 이렇게 표를 딱 만들어주고 등록하라 그러면 좀 쉽죠.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주고 그 수행 내용으로 1.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2. 고정자산에 등록하시오. 그냥 이렇게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개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 여러분이 알아서 개정 과목 선택해야 되고 다만 이건 가르쳐주죠. 예, 자산 코드는 뭘로 하라. 자산명은 뭘로 하라. 이런 걸 안 알려줘요. 취득일자.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각 방법은 알려줍니다. 뭐로 해라. 이것도 안 알려줘요. 이 세금계산서 보면 자기가 판단해야 되니까. 내용 요소 알려주겠죠. 예, 경비 부분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죠. 그러니까 판매관리비여야 돼요. 감가상각비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표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생략할 건 생략하고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에 입력해야 될 것이 있다. 자, 등록합시다. 9월 25일로 고정자산 등록 아까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엔터 3번 치시고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를 찾습니다. 더블 클릭이나 F2 눌러서요. 208번. 자산 코드는 2002번. 승용차 7466. 취득일 2021년 9월 25일. 기초가액이 아니고 신규난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2,750만 원. 상각 방법은 정액법 1번. 내용연수 5년. 예, 800번대 그대로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183만 3,333원이 우리가 계산한 거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금액이 2,750이고요. 정액법으로 5년간 내용연수니까 나누기 5 합니다. 그러면 이게 550만 원이 1년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런데 9월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9, 10, 11, 12 단기에 해당되는 월은 4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4개월치만 계산해야죠. 그러면 여기다가 1년치에다가 곱하기 4 나누기 12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83만 3,333원 나오죠. 여러분 실무 수행에서는 무슨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거나 할 일이 없어요. 실무 수행에서 감가상각비 계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이것이 언제 필요하냐면 이론 문제 풀 때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 문제 풀 때. 자꾸 해봐야 됩니다. 자, 등록 마쳤어요. 다음 문제는 9번 문제.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한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수행하라. 예. 자, 요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또 해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있죠? 네.
거래처 등록 바로 밑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있습니다. 자, 코드 102번 입력하시고 차량 번호 25호에 7466 차종 그랜저 회사. 자, 회사 동그라미 하니까 줄이 바뀌는데 여기 클릭하고요. 여기 이거를 이용하세요. 2번 고정자산 코드에서 요 물음표 단축 검색을 해서 아까 고정자산에 등록한 그 코드를 선택해 줍니다. 승용차 7466을.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입력하면 돼요. 이제 나머지. 기초 주행거리는 5km.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10번의 보험기간은 2021 09 25부터 2022 09 25까지 이렇게. 그렇죠? 보험기간까지 잘 챙겨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났어요. 닫아주시면 저장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수행 9번까지 해봤고요. 다음에 10번.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CT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불공사항 입력을 유형을 다른 걸 2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세금계산서였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뭐 이제 좀 알았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는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하시면 불러오시겠습니까? 저는 물어보면 저는 여기서 아니오를 해야 될 상황이죠. 아니요. 새로 반영돼서 작성이 되는데요. 자, 매입 관련된 것은 이 자리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에. 자, 조금 전에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분의 일반 매입과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여기에 반영된 것을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조회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분의 일반 매입도 금액이 아까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도 아까 120만원에 12만원이었는데 지금 그랜저가 포함이 돼가지고 2,500만원에 250만원이 포함돼가지고 2,620에 262만원 고정자산 매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을 보시게 되면은 16번에 2,535만원에 부가세 253만 5천원을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황태자 펜시에서 그 액자 산 거 있죠? 35만원과 공급가액으로 보면, 그 다음에 그랜저 산 거 2,500 있죠? 그래서 2,535만원. 그랜저하고 액자 산 겁니다. 그러면 그랜저하고 액자 산 것이 이게 불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접대비고 하나는 승용차 관련되니까. 이것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이 밑에 이 계산 그 흐름을 보면은 그 위에 있는 합계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15번에서 16번을 빼줘요. 밑에서 보면 요거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빼주게 돼 있어요. 15번에서 16번.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기서 빼준다는 얘기는 15번에 있는 합계, 즉 10, 11, 12, 13, 14
이 안에 요게 포함됐다는 얘기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치분과 또는 고정자산 매입이면 고정자산 매입 부분에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따로 집계해가지고 뺀 것이 이것이 순수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 이 금액이. 거기 17번 나에 있는 금액. 그러면 아까 그랜저 산 거는 고정자산이니까 11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액자 산 거는 일반 매입에 들어가 있어요. 액자는 우리가 상품은 아니지만 고정자산도 아니죠. 예, 그래서 일반 매입에 들어갑니다. 접대비 매입도 일반 매입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매입세액 부분 잘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해볼 것이 신용카드 매입을 이제 해볼 텐데, 신용카드 매입은 여기 미리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좀 이따 들어갈 거예요. 14번에. 우리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란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매입세액란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따로 안 만들어 놓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해가지고 이 안에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다 들어가요. 함께. 그거 말고도 뭐가 좀 있어요. 나중에 차차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어디에 반영되는지,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는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속 서류가 하나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야 돼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여러분 이거 실행해 보세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그래가지고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와 있네요. 자, 아까 그 불공제 사유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걸 제대로 선택해야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1매에 2,500에 250,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해 1매 35만원에 35,000. 우리가 선택한 유형별로 이게 잘 만들어지려면 전표 입력할 때 불공제 사유 선택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하셔도 되고 아니요 해도 상관없는데 시험 문제에서 뭘 작성해라 그러면 꼭 저장해야 됩니다. 작성하라고 한 것은 저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행 10번 여기서부터 이거까지 하고 쉬는 게 좋겠네요. 수행 10번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CT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자, 회사에서 광고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은품으로 주려고 마우스를 좀 대량으로 산 것 같아요.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 카드로 구입을 했으니까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의할 게 많아요. 이것도. 자,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자, 매입매출 전표로 가는 이유는 이 매입세액이 있죠. 6만원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받으려면 다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9월 30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유형은 카드 과세 매입 57입니다. 이럴 때 이제 카드사를 또 물어보거든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CT 카드
여기 카드가 시티카드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품명에다가 마우스. 자, 공급가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드 관련 거래는 공급가에게 공급 대가를 입력합니다. 합계를 넣어주세요. 66만원. 예, 여기서 거래처는 그 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현웅컴나라가 거래처예요. 현웅컴나라. 신용카드는 전자세금과 관련 없습니다.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하면 되겠죠? 4번. 네. 카드 분계했더니 여러분이 매출할 때 카드 분계했더니 외상 매출금 됐었죠? 외상 매출금. 네. 자, 매출. 도소매업에서 매출하면은 소비자가 와서 카드로 샀다는 거죠. 카드 매출은. 그러면 그게 카드사의 외상 매출금 잡히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우리 회사가 매입을 했다. 법인카드로. 그러면 대개 회사가 법인카드 쓰는 경우는 재고자산 매입하려고 법인카드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원래는 법인카드 목적은요. 비용 지출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비용 지출. 이것저것 시장 본대든가 뭐 식사 같은 거, 거래처 접대 같은 거 이런 거 비용 지출하려고 되게 법인카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환경 설정에서. 매입의 계정 과목은 미지급, 카드 매입은 미지급금을 기본 계정으로 쓰겠다. 그래서 카드 매입 거래에서 57번 유형에서 카드 분기하면은 자동으로 미지급금이 잡힙니다. 이건 그대로 놔둬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사가 시티카드. 맞죠? 현웅컴나라에는 계산한 거고 시티카드에 미지급한 겁니다. 자, 그러나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아야 되니까 맞지만 이 마우스가 상품은 아니거든요. 우리 매입거래는 세금계산서 매입이든 신용카드 매입이든 언제나 차변이 상품이 뜨게 되어 있어요. 기본값이.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자, 이 마우스를 왜 샀냐면은 홍보용 사은품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될까요? 예, 광고 선전비 쓰시면 됩니다. 833번이요. 이제 이렇게 고치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매입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아니요 해야 불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의 신용카드 매입이 또는 현금 영수증 매입은 여기에 들어간다. 예. 매입세액란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의 신용카드 57번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부속서류가 또 하나 어디가 만들었냐면 아까 우리가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죠. 지금 이 마우스 산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들어가요. 네, 수령금액 합계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이게 조회하면은 네, 여기 밑에 거래 내역이 나오죠. 무슨 카드로 어느 거래처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우리 매입 매출전표에 5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입력하면 요거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것도 같이 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 10번까지 마쳤습니다. 그 수행 결과는요, 우리가 지금 그 매입전표 입력했던 거에 대한 설명 내용인데, 뭐 쭉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천천히 정확히 했기 때문에
아주 이것과 동일하게 잘 했을 거예요. 지금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살짝 뭐를 하나 빼먹. 저기 고정자산 등록 한번 들어가 주실래요? 고정자산 등록에 엔터 3번 치시고요. 조금 전에 그 그랜저 여기 7466에 이게 업무용 승용차거든요.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거. 그래서 여기 돼 있네. 업무용 승용차 여부가 여로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여와 부가 있는데 혹시 이게 부로 돼 있나 싶어서 여로 해놓아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면서 자동으로 바뀌었네요. 네. 이거 처음에는 기본값이 부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 금방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 이거 안 바꿔도 되겠네.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면 여기 고정자산 등록하고 연동돼 가지고 여기가 여로 자동으로 바뀌었네요. 이거 처음에 왜냐면은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면 신규로 등록할 때 말이죠. 208번 또 차량 운반구 해가지고 뭐 제가 한번 임시로 뭘 보여드릴게요. 무슨 차 해가지고 날짜 기본이 여기가 부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부로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여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값을 이거 안 바꿨는데 여로 돼 있다는 것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 그 이어서 또 했잖아요. 하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코드가 바뀌었구나.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는 이거 선택하고 위에 휴지통 삭제 눌러서 하면 지워집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23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